4월 18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핵 무장론 공방입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최근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의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핵 무장론 때문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대한 또 다른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요 정치인들과 윤석열 정부가 핵무장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영향을 준 거죠. 미국은 대한민국을 굉장히 의심합니다. 대통령마저 나서서 핵무장을 이야기하고 유력 대선 주자들이 핵무장만이 협상의 기술이다. 그건 정말 하수 중의 하수입니다. 외교부가 어제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이유를 외교정책과 무관한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이 대표가 이를 정부의 핵협력 논의와 연결지어 정쟁화하고 있다면서 대안이 뭐냐고 반문했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해법은 무엇입니까? 핵무장도, 핵공유도, 전술핵 재배치도 안 된다면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감국가 지정을 계기로 핵무장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점을 두고 여권의 차기 주자들 역시 일제히 반박에 나섰는데요. 이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냥 이럴 때 잘됐다 싶어서 국민의힘 밤 때려보는 거예요, 그냥. 이재명 대표가 진짜 미국에 할 말이 있으면 민감국가 해제해달라. 차라리 미국에 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런 외교 안보의 문제를 이렇게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건 안 되고요. 안보 외교에서 한국 패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여야가 전략적 외교를 가동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인용 대 기각, 각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임박해 오면서 인용 혹은 각하 또는 기각 시 전국의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이 시작되고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데요. 기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헌법재판소 동향을 체크 중인 야권은 여전히 8대0 인용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만장일치 조치를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다는 분석인 겁니다. 틀림없이 8대0 파면 틀림없다. 내용 면에서는 틀림없다. 이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국민 누구나 또 법조인들 모두가 다 이것은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만장일치로 파면이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석방과 감사원장 등의 줄탄핵 기각 후 고무적인 반응을 보여온 여권은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을 의식한 투트랙 전략과 함께 기각 또는 각하를 내다보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지금 본인들도 뭔가 좀 상황이 안 좋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40역 임명해라, 40역 임명해라 하지 않습니까? 6명 되면 40역 임명하라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빨리 선고하고 끝내버리면 되지. 결국은 6명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헌재도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에서는 지금 열불 나겠죠. 과연 한나라의 국가수를 파면시킬 정도까지의 일이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들어갔을 때는 기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늘었어요. 원내 양당의 예측이 이처럼 엇갈리는 가운데 오늘 개혁신당은 대통령 탄핵 시 대통령 선거 후보로 이준석 의원을 선출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용을 확신하고 있는 이준석 의원은 현재 윤 대통령의 의중을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주변의 참모들이나 본인도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고 해요. 잘못된 보고를 받아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사례가 많거든요. 아주 강한 공격 모드로 나서실 거라는 걸. 사저 정치를 하시겠죠. 동훈아 너는 오지 마. 이 김 장관 여기 식사만 하러 오시고. 뭐 이런 거. 탄핵 심판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 또는 기각을 주장하는 여권과 대통령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므로 절차적 문제는 쟁점이 될 수 없다며 인용을 확신하는 야권. 어떤 결과가 나오든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온 국민의 촉각이 향해 있는 헌법재판소.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 1학년이었습니다.